오늘 경기는 홀란드를 영입한 이유를 맨시티가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였다. 사실 매 시즌마다 맨시티가 고생했던 부분은 상대팀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밀집 수비를 만들었을 때 박스 안에서 경쟁력을 가져가 줄 수 있는 공격수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웨스트햄이 박스 안에서 밀집 수비를 펼치고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때 맨시티가 중앙에 홀란드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크로스를 올려주고 박스 안으로 볼을 붙여주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박스 안에서 경쟁력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맨시티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장면들은 사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커뮤니티 실드에서 맨시티가 홀란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점들을 오늘 경기에서는 많이 고쳐왔다. 지난 커뮤니티 실드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은 홀란드가 분명히 박스 안에 있는데 좌우 측면에 있는 그릴리시와 마레즈가 본인들이 계속 볼을 잡았을 때 크로스를 올려주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본인들이 슈팅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홀란드가 박스 안에 있는데도 홀란드에게 좋은 패스가 공급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난 경기에서 나타났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입니다. 마레즈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측면에 넓은 공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레즈가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서 중앙에 있는 홀란드에게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선택을 분명히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레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선호하다 보니까 측면으로 볼을 몰고 가지 않고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미 중앙에는 리버풀의 수비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더가 마레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레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왔을 때 수비수들에 둘러싸여서 슈팅도 제대로 못 해보고 그리고 홀란드가 박스 안에 있는데 홀란드에게 패스가 가지 않는 이러한 장면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마레즈 그리고 왼쪽에서 그릴리시 또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크로스가 아니라 본인들이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왼쪽에 그릴리시 오른쪽에서 포든이 중앙에 있는 홀란드를 향해서 크로스를 과감하게 올려주려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경기에서 홀란드가 박스 안에 있어도 크로스가 올라가지 않았던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그릴리시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측면으로 몰고 들어가서 크로스를 올려주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페널티 박스 안에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크로스를 올려주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가져가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 박스 안에서 홀란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단순한 크로스라도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 패턴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박스 안에 있는 홀란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게 이제 오늘 경기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면 특히나 칸셀로가 중앙으로 많이 들어와 주면서 상대의 측면 미드필더 혹은 상대의 측면 수비수를 중앙으로 끌고 들어오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이때 측면에서 그릴리시에게 넓은 공간이 생기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홀란드 또한 맨시티가 자신에게 원하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들을 오늘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는데 득점 장면에서 아주 맨시티에게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홀란드의 플레이가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밖에 되지 않았는데 맨시티 선수들과 굉장히 호흡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게 되면 균도안이 볼을 잡는 순간 홀란드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동선을 빠르게 가져가요. 그래서 균도안이 볼을 잡자마자 홀란드에게 아주 좋은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때 홀란드가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이 웨스트햄의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고 웨스트햄의 수비수들은 홀란드의 움직임을 단 한 선수도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사실 페널티 에어리어 바로 주변에서 나왔기 때문에 홀란드가 뛰어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웨스트햄의 수비 뒷공간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홀란드의 스피드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볼을 향해서 뛰어나오는 아레올라 골키퍼보다
홀란드가 빠르게 들어가면서 볼을 먼저 터치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아레올라 골키퍼의 반칙이 나오면서 홀란드가 페널티킥을 얻었고 그 페널티킥을 자신이 스스로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데뷔골을 넣어줬는데 사실 이 홀란드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 괴물적인 스피드, 홀란드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홀란드의 괴물 같은 스피드가 나오는 침투 장면은 사실 홀란드가 침투해주는 타이밍에 뒤에 있는 선수들이 패스를 정확하게 찔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홀란드가 사실 커뮤니티 쉴드에서는 맨시티의 선수들과 호흡이 맞지 않는 장면들이 나왔었어요. 뭐 이런 장면이거든요. 지난 커뮤니티 쉴드를 보면 특히나 이제 패스를 주로 뿌려주는 선수가 데브라이너니까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았을 때 데브라이너가 아직 패스를 보내주지도 않았는데 홀란드가 이미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이미 홀란드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데브라이너가 패스를 주지 못하고 홀란드의 공간 침투가 살아나지 않는 이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미 첫 번째 득점 장면만 봐도 홀란드의 공간 침투에 딱 맞는 타이밍에 귄도안이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되면서 맨시티가 이미 득점을 한 상태니까 웨스트햄이 조금씩 라인을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맨시티의 모든 팬들이 오늘 경기에서 원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데브라이너의 패스와 홀란드의 공간 침투가 확실하게 맞아떨어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득점이 나왔는데 데브라이너가 볼을 잡았을 때 홀란드가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때 데브라이너가 아주 정확한 스루 패스를 보내주면서 홀란드가 웨스트햄의 수비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홀란드의 그 괴물 같은 스피드를 웨스트햄 수비수들이 단 한 명도 또 따라가지 못했고요. 홀란드가 데브라이너의 패스를 완벽하게 받아서 너무나 여유롭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 기본적으로 홀란드의 오늘 두 골 모두가 사실 홀란드가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이 좋아서 흘러나오는 볼을 밀어넣거나 뭐 이런 장면이 아니라 홀란드가 자신의 신체 능력을 완벽하게 활용해서 수비 뒷공간을 정말 괴물 같은 스피드로 무너뜨린 이후에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홀란드가 기록한 두 골 모두가 굉장히 경기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득점이 나왔다. 그리고 두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맨시티가 홀란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찾아왔다면 홀란드 또한 오늘 경기에서 맨시티의 공격 작업에 좀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어떤 장면에서 그랬냐면 홀란드가 지난 커뮤니티 실드에서 아주 안 좋은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날 홀란드가 90분 내내 볼터치 횟수가 16번밖에 되지 않았고요. 패스 횟수도 9번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경기에서 선발 출장한 모든 선수들 중에서 볼터치 그리고 패스 횟수가 가장 적은 선수가 홀란드였거든요. 무언가 홀란드가 최전방에만 고립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폭넓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홀란드가 경기 전체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적었던 경기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홀란드가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폭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 줬습니다. 일단 홀란드가 경기 장면만 봐도 홀란드가 과감하게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록을 비교해봐도 이 자료는 커뮤니티 실드에서 홀란드의 볼터치 기록인데 확실히 홀란드가 최전방 지역에 몰려있는 장면들이 많았고 좌우 측면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서 홀란드의 볼터치가 대부분 중앙 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히 홀란드가 볼터치 횟수가 기본적으로 많고요. 박스 주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와주면서 폭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고 측면으로 빠져나가는 움직임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히트맵만 비교해봐도 홀란드가 지난 경기에서는 당연히 이 히트맵 자체가 굉장히 박스 주변 그리고 이 중앙 지역에서 나왔다면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활동 반경을 보여주면서 홀란드가 오늘 경기에서 과르디올라가 원하는 스타일의 9번 공격수, 폭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면서 연계 플레이까지 잘하는 그러한 역할을 홀란드가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수행해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장면을 보면 홀란드가 실제로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장면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측면에서 그릴리시가 침투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홀란드가 그릴리시에게 패스를 받아서 뛰어나가는 그릴리시에게 다시 리턴 패스를 넣어주는 이러한 장면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장면뿐만 아니라 홀란드가 중앙에서 패스를 받은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측면 공격수들에게 다시 리턴 패스를 내주는 이러한 장면들이 오늘 경기에서 자주 나왔고, 홀란드가 맨시티로 이적했을 때 사실 좀 우려되었던 부분 중 하나가 홀란드가 이 맨시티의 세밀한 공격 전략에 좀 어울리는 연계 플레이를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그러한 걱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홀란드가 연계 플레이에도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다. 결과적으로 보면 홀란드가 오늘 경기에서 맨시티가 홀란드를 영입한 확실한 이유를 자신이 이제 증명을 해낸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홀란드가 맨시티의 스쿼드에 추가되면서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그리고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능력, 그리고 전방에서의 연계 플레이, 여러 이점들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만 봐도 홀란드의 영입은 맨시티에게 매우 좋은 영입이고, 이번 시즌 맨시티에게 홀란드가 프리미어리그 우승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맨시티가 간절하게 원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경기에서 홀란드가 굉장한 임팩트를 준 경기였다, 이렇게 오늘 경기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